자, 여기서 그리고 약간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진짜 단순 암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런 그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원어민들이 보는 뉘앙스와 뜻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What's 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저희가 관계사와 의문사, 그 중에서도 이제 where 그리고 when 이거를 자연스럽게 쓰는 거를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문장들은 사실 이 스토리가 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때는 서기 2030년 나이가 좀 먹을 대로 먹은 주지우 사장님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양반이 커피숍을 하나 오픈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커피숍을 어디쯤에 차리면 가장 장사가 잘 될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그 마을 주민분들 중에 한 분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근처 어디에서 제가 좀 좋은 커피를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이 문장에서 좋은 커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말로는 여기 커피 좀 맛있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뭐 아세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원어민인 다니엘 녀석이 이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좋은 커피라고 이제 약간 이걸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이거 변환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 아냐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처음에 시작은 당연히 do you know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뒤에 어디에서 라는 말로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where 이게 들어갑니다. 보통 이런 where를 이제 의문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내가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말을 붙여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포인트예요. 왜냐면 이제 질문을 할 때는 where can I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많은 분들께서 where can I 이렇게 순서를 넣으려고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do you know? 라는 요 말에 이 know란 동사의 바로 뒤에 나온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질문을 쓰면 안 되고요. 그냥 평서문 형태로 where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 연결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do you know? 하고 where 그 다음에 내가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순서대로 가가지고 I can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다라는 동사는 당연히 find가 있겠죠. 그래서 where I can find 하고 진짜로 좋은 coffee라는 말을 good coffee라고 이 자리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 근처에서 또는 뭐 이 주변에서 이 정도 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자리에는 around here 이라는 단어를 넣어서요.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good coffee around here? 이렇게 전체 질문을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자,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good coffee around here?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데 만약에 마을 주민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 커피숍이 하나 있긴 있는데 여기서 무지하게 멀어. 중간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영어로 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커피숍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There is a coffee shop. 그런데 but 그게 진짜 멀다 여기에서. 그럼 간단하게 보통 뭐 It is really far from here.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하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좀 그러기를 원한다, 바란다, 소망한다 그래서 wish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wish 그러면은 바로 뒤에 다들 아시겠지만 가정법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I wish 하고 이제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there is one인데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현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is를 의도적으로 과거형으로 바꿔서 there was 이렇게 바꿔주고 그냥 하나라고 해서 one. 그래서 I wish there was one. I wish there was one. 이게 이제 가정법의 원리죠. 자,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중간에. 근데 보통 이제 중간에 그럼 보통 대부분 거의 뭐 in the middle of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는데 사실 여기에 진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halfway라는 표현이에요. halfway 그러면 진짜 어디랑 어디 딱 진짜 중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에다가 이제 여기랑 현재 있는 그 커피숍 그 사이에 딱 중간 지점이라서요. halfway 하고 마지막에 in between 이라는 말을 넣어서 완벽하게 완성을 한번 시켜봤어요. 자, 그래서 중간에 하나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요 말을 이제 영어로 하면은 I wish there was one halfway in between 하고 뒤에 이제 가로치고 여기 그리고 거기 이 정도 말이 이제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re is a coffee shop, but it is really far from here. I wish there was one halfway in between.
자, 그래서 주지우 씨가 halfway에 딱 가셔가지고 보니까 건물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빈 건물입니다. 가격을 들어보니까 야, 건물이 이렇게 쌀 수가 없어요. 야, 그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데요. 와우, that's a steal. 야, 그거 거의 공짜인데요. 야, 요렇게 이제 steal 이란 말은 뭐 훔친 거, 원래 이런 뜻인데 진짜 약간 그런 격이다. 그거나 진배 없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 자, 그런데 부동산이 싸봐야 뭐 얼마나 싸겠어요. 건물 매입을 위해서 주지우 씨는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친구한테 빌리려고 하겠죠. 패가망신의 지름길. 자,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전화를 받질 않는 겁니다. 약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의심스러운 주지우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는 주말을 제외하곤 내가 전화를 하면 항상 받는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그는 받는다. 지금 이게 이제 주어 동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문장을 이렇게 짜볼 텐데 그는 항상 받는다 전화를. 그럼 먼저 이제 주어인 he가 나오고 항상이니까 always. 그리고 이제 받는다 전화를 요거를 만드실 때 보통 우리가 pick up the phone 이라는 말을 하는데 앞에가 he니까 뒤에는 picks up 이렇게 pick 뒤에 s를 붙이시고 그래서 picks up the phon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는 항상 받는다 전화를. He always picks up the phone. 뭐뭐 하면 뭐뭐 할 때라는 말로 여기다가 이제 when 이거를 딱 박아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내가 전화를 한다라는 말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화한다. I call 하고 이제 뒤에 주말을 제외하곤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 먼저 뭐뭐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주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겠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except for 이라고 해서 뭐뭐를 제외하고란 말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except for 하고 이제 주말인데 이제 주말이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매 주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weekend 뒤에다가 s를 붙여서 on weekend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except for on weekends 여기서 이제 이 except for 같은 경우는 그냥 except 이걸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except 그 다음에 except for 두 가지가 호환이 되는데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except와 except for의 차이점에 대한 영상에서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할 때 주말을 제외하곤 이런 말을 만들면 when I call except for on weekends 라는 이제 뒤에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처음부터 가보면 그는 항상 받는다 전화를. He always picks up the phone. 뭐뭐 하면 뭐뭐 할 때 when 나는 전화를 한다. I call 뭐뭐를 제외하곤 except for 주말에 on weekends. He always picks up the phone when I call except for on weekends.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까 아마 이제 이게 돈을 빌리려는 전화인 건지 눈치를 이미 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뭔가 좀 수상한 일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Something fishy is going on. 여기서 이 fishy라는 단어가 이제 진짜로 그 fish, 생선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생선 냄새가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쓰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수상한 이 뜻으로 진짜 많이 써요. fishy, something fishy is going on. 결국 돈을 빌리지 못한 주지우 씨는 기금 모음 행사를 열기로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보통 이렇게 스포츠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기로 하는데 결국 이제 자기가 결승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주를 한 거죠. 그 순간 이제 친구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다뤄볼 텐데 내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내 모든 친구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주어 동사는 나는 보았다가 됩니다. 그래서 I saw 이렇게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모든 나의 친구들이라고 뒤에다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all my friends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이 보다라는 이 see라는 동사 이런 경우는 바로 뒤에 누구를 보는 건데 이게 뭐뭐 하고 있는 거를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다가 뭘 하고 있는지를 딱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그냥 바로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나의 모든 친구들이 막 응원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딱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면 그러는 중인 이 ing를 써서 보통 응원하는 걸 우리가 뭐 cheer 이라고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보면 cheer for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 걸 봤으니까 cheering 이라고 ing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 I saw all my friends cheering for me 이렇게 돼서 나는 보았다 모든 나의 친구들이 응원하는 중 나를 위해 우리말 순서대로 가면 이제 이렇게 문장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들어갈 말이 바로 내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이건데 여기서 일단 뭐뭐 할 때라는 말을 넣어서 when을 넣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거기에 도착을 했다. 이 얘기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뭐 arrive라는 동사를 쓰셔도 되지만 일반 구어체에서는 이제 get
to 어디 어디 요 단어를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걸로 한번 가볼게요. 나는 도착했다니까 I got to 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 육상 경기나 마라톤 경기의 결승선, 요 결승선은 the finishing line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when I got to the finishing line, when I got to the finishing lin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보면요. I saw all my friends cheering for me when I got to the finishing line. I saw all my friends cheering for me when I got to the finishing line. 자, 여기서 그리고 약간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see 같은 건 지각동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럼 뒤에 목적어나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 진짜 단순 암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거를 좀 다르게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썼던 문장대로 saw all my friends cheering 이렇게 ing를 쓰면은 그러고 있는 중인 어떤 한 장면을 본 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사 원형을 써서 I saw all my friends cheer 이렇게 쓰면은 응원하는 그 전 과정을 다 본 게 돼요. 이런 그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원어민들이 보는 그냥 동사 원형 썼을 때랑 그 다음에 ing형 썼을 때의 뉘앙스와 뜻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 그때 전화를 안 받은 제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말이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거기 온 이유는 저의 사업 계획을 알아내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결국 건설 회사를 동원해서 제가 사기로 했던 그 건물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함께 자랐던 그 마을, 그 옛날에 살던 그 동네를 재개발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그래서 한 해 사무친 자의 어떤 마지막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건물 회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을 파괴했다. 자,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말은 바로 그 건설 회사 뭐 이런 말인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the construction company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그 건설 회사 파괴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the construction company destroyed 이렇게 주어 동사 딱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소라고 해서 바로 뒤에다가 the place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the construction company destroyed the place 하고 이제 거기가 어딘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where 이거를 집어넣고요. 그 뒤에 우리가 살았다란 말을 바로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we lived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살았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꼬마로서 살았던 그곳이라고 한번 묘사를 하기 위해서 as kids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where we lived as kids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꼬마들로서 살았던, 즉 우리가 꼬마 때 살았던 바로 그 the place 거기를 이제 건설사에서 파괴했다라는 굉장히 동심 파괴적인 그런 문장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 where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 뭐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탄생 원리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바로 그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영어로 this is the place 이렇게 시작을 보통 하겠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나는 산다 바로 그 장소에 이렇게 붙이면 I live in the place 이렇게 뒤에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앞에 있는 the place가 뒤에 있는 the place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the place를 바꿔서 그냥 which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따가 앞으로 이렇게 갖다 붙일 건데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This is the place I live in which. 자, 이 상태에서 요 in which를 바로 앞에 this is the place 뒤로 보내서 this is the place in which I live 이렇게 붙이면 딱 이게 이제 관계사에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써놓으면 약간 무슨 글이나 약간 격식 있는 약간 그런 영어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in which는 거의 where 이라고 바꿔 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this is the place where I live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문장이 바로 the construction company destroyed the place where we lived as kids. 요렇게 나왔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반복을 할게요. 그 건설 회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그곳을 파괴했다. The construction company destroyed the place where we lived as kids.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결국 같은 말을 잘한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제가 찜한 건물을 사는 그리고 저희가 살던 동네를 재개발해버리는 그런 약간 잔인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 강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뭐 의문사 관계사 이거를 썼었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에게도 잠깐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강의도 따로 만들 거고요. 아래 이제 더보기란에 제가 현재까지 만들었던
보셨던 영상 중에 가장 이거를 잘 설명해 놓은 녀석들의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가서 보시길 바랄게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